오늘도 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오늘도 당신의 삶이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더 나아가 아주 쓰레기 같은 자식, 이라고 생각되는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손절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얽혀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주변인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정리하고 혹은 무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최악의 인간성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신이 우리가 이런 최악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진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절대로 상대해선 안 되는 최악의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첫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이용할 대로 이용하거나 무엇이든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컴플레인을 걸어 무저취식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 명예, 돈 등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행에 이중성이 있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주변의 이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둘째, 타인을 이용하는 인간. 정말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인하며 선화척 제3자로 가장하곤 한다. 이런 타입이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함으로써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능을 훔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일 악한 일이 드러나 관심이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의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보인다. 때로는 주모자이니 사람은 피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언제나 지시만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듯이 부정적인 사람.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와, 이것도 모른다고? 라며 조롱하며 무식한 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이 이런 타입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조속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넷째,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타입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과 부딪혀야 할 때는 이 사람은 마음이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처법 중에 하나이다. 상대를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런 타입은 교육도 못 받고 마음도 아픈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노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등한 위치에 두지 말고 현명한 자와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준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득이다. 반면 교사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두기를 막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혹은 동료, 사업차 만나는 거래처, 또는 부모와 친인척 등등 아예 끊어버릴 수 없는 상황과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깝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과는 빠르게 손절하고 교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직장이나 가족 등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에서는 쉽게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에는 분쟁하고 바꾸려고 가르치기보다는 적절한 비유와 역지사지를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이 들어와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대놓고 핀잔과 꾸중을 주지 말고 속으로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두 귀를 막고 그 사람에게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앞으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오늘도 당신의 삶이 쉴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